자, 오장 투자 전략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 변함없이 오늘도 수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최현정 매니저가 초를 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내 증시 과연 누가 초를 치고 있는 것인가? 세금 문제인 것 일부는 있겠죠. 그렇죠? 왜 하필 이때 양도세나 금투세 사실 소득 있는 것은 세금 있는 거는 맞는데 항상 우리의 불만은 그거잖아요. 원천징수나 원천징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그 합산하고 내년도에 5월경에 이제 종소세나 뭐 이때쯤 나오니까 그러면 올해는 수익이 나고 내년 시작해갖고 5월 달까지는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보전해 주나? 이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불만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금액도 허들도 좀 자꾸 낮아지고 하니까 세금 문제 이게 어디서 나왔던?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 쪽과 네. 그다음에 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 쪽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흘러나온 이슈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취재한 바로는 정무위 다음이 이제 그 정무위 위원장으로 예상되고 있는 의원 쪽의 얘기는 그쪽에 이제 보좌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정된 게 없다라는 얘기는 그쪽 결정으로 갈 가능성은 낮은데 만약에 이제 기재부나 민주당 강성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거래세를 움직여 주던 아니면 지금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배당도 지금 이소영 의원대로 하느냐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또 감액배당부터 여러 가지 주식 얘기지. 소강 얘기도 또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김현정 의원이 어저께 또 새롭게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상법, 세법 등 막 여러 가지가 걸쳐져 있는데 이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된 말로 판정리는 뭐 원탑이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교통 정리를 할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시장이 요구만 100% 받아들이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전부 무시하고 할 수 있나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뭐 최현덕 매니저도 얘기하고 왔는데 양도세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는 한데 그 양도세를 기점으로 뭐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증권 거래세를 올린다든지 어쨌든 무언가의 세목 조정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뭐 좀 양도세 다시 뭐 나와서 뭐 금투세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오버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군데를 취재해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되고 있고 그 의견들이 취합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정권이 이제 들어서 이제 한 달, 두 달 됐죠.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타이틀을 기치를 경제에서 거기에 증세라는 거는 이게 뭐 앞뒤도 안 맞고 지금 이 시점에 증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판정리는 사실 증세는 언젠간 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아닙니다. 라고 딱 정리해 주면은 심플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또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잖아요. 뭐 오늘 일본 당장 우리 또 좀 이따 다뤄야 되지만 뭐 관세 문제 미안해 자꾸 흥분해서 그 말씀하신 게 다 100% 저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난 2년간 세수가 100조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그거는 점. 우리는 3년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누가 잃어버렸던 잃어버린 100조는 또 비어있는 국가는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써야 될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건 세목 조정 아무것도 없이 올해도 그러면 또 한 몇십 조 적자를 그냥 내고 가는 거냐. 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만 몰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매번 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해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시장이 좀 혼란하니까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당장은 또 뭐 수혜도 그렇고 또 뭐 대외적으로는 관세 협상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의 스텝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대외적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과 일본의 관세 합의 타결,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일본 쪽에서는 지금 이시바 총리는 또 8월에 사임한다 그러고 난립니다. 물론 니케이 주가 지수는 지금 강해요. 니케이는 강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뭐 자동차 업체들은 주가가 강한데 세부 내역들 보니까 또 뭐 아닌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되게 복잡하다나던데 어디까지 파악이 되셨어요? 시장 반응은 니케이가 지금 3% 급등하고 있고요. 3%. 그다음에 지금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뭐 결론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입니다. 아, 토요타 네, 상승률 상위를 한번 볼까요? 12%인가? 네. 근데 지금 마츠다가 17%가 오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바루가 지금 15% 올라가고 있고요. 음. 도요다가 13%, 미쯔비시 12%, 혼다 10%, 음. 그다음에 그 밑으로 TDK, 화낙, 그다음에 야마모토스, 야스카와 전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출주라고 부르는 종목군들이 주르륵 지금 지수의 2배 이상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항상 주장하는 것, 어디 가서 이제 자동차 얘기만 하면 욕을 뭐 엄청나게 먹지만 악재가 확정되는 게 호재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목 조정이라든지 양쪽의 의견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실제로 실무진의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서 실제로 실무진과 어떤 협의가 나왔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본도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농산물 관련된 걸 양보했을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라고 네, 봐야 네, 되고 네. 어쨌든 추가적인 양보를 통해서 세목 조정을 그래도 좀 아래로 이끌어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튀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러면 우리도 이제 2대2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2+2 협의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본이 15%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5% 위다. 혹은 뭐 25%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양보하고 무얼 받아와서 일본 정도의 수준 혹은 일본과 제가 보기엔 베트남과 일본의 사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베트남이 20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일본 정도가 그나마 미국과 교역, 그 상품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란 말이죠. 그런 국가들의 그 관세율 정도 내로 들어온다면은 저는 그래도 이건 좀 성공한 합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가신 분이 일단 위성락 실장. 한번 진짜. 근데 이분이 과연 그 미국 쪽에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라인들이 있는지는 조금 우려스럽긴 하고 그다음에 장관 되자마자 지금 그 기재부 장관이 간 네네네. 거라서 과연 좋은 합의가 나올지는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가이드라인이 생겼고 그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우리 시장에서 또 우려 많이 했던 종목군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시장은 그렇지만 뭐 기대감으로 선제적 반응을 하고 상승하면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오히려 반락을 하고 지금은 이제 우려감을 녹이고 있잖아요. 뭐 일본만큼 하겠어? 아니면 우린 또 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은데라고 해서 주춤거리고 뭐 거기에 복합적인 거지만 시장의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게 오히려 그 타결이 되고 결과가 이제 불확실성해서 이렇게 돼서 조금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좀 전에 최현덕 매니저도 언급하고 하셨는데 네. 우리 시장에 지금 마지막 남은 그 과제, 그다음에 시장 관점에서 순환매 수익률 관점에서라고 본다면 네. 자동차가 거의 유일하게 안 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지수 수익률 반도체야 뭐 하이닉스 빼고는 뭐 올랐나? 그 하이닉스 빼고도 소재나 장비 쪽에서 오른 종목이 꽤 많아요. 그래도 그래요? 뭐 물론 전체적으로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네.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그쪽에서 신고가 난 종목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은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 ENF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 한솔케미칼 뭐 신고가 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반도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시황은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범용 이런 종목군들 못 올랐지만 그런데 이제 자동차 쪽은 뭐 대표주인 두 종목 현대기아 뭐 당연히 못 올랐고 네. 현대모비스 정도가 신고가였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종목군들이 그나마 조금 선방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현대기아 못 가니까 다 저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관세 확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끌어낼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뭘 주고 받았는지는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오늘도 반영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미국의 현지 공장 많이 만들고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NG 얘기, 뭐 에너지 얘기겠지만 알래스카 일본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파악되는 게 있나요, 혹시? 근데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네.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일본은 뭐 협상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다른 걸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난 몇 년간 미국 업체들이 아무도 개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서 뭘 한다? 그냥 돈 갖다가 넣으라는 네, 얘기 뭐 같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돈 되는 사업이었다면 미국의 그 EMP 기업들이 바보도 아닌데 왜 안 하고 있었을까를 우리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손해볼 생각을 하고 여기 가서 탐사를 할 건가 네. 정도를 레버리지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합리적인 수준의 뭐 탐사 정도라면 근데 이제 알래스카 지역에 정말로 만약에 가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제일 수혜받을 수 있는 건 한국, 일본이에요. 네. 왜냐면 지역적으로 더 가깝기도 하고 중동에서 끌어오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끌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탐사 정도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 충분히 지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나중에 개발하고 여기에 모든 비용까지 뭐 다 투입하는 걸 한국과 일본이 나눠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뭐 전혀 호재가 아닐 것 같고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꽤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네. 그 종목군들 몇 면을 보시면 미국의 뭐 수출 레코드도 없고 그냥 뭐 관광 만든다는 이유로 급등하는 종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매도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그 플랫폼법 IT. 그렇죠. 뭐 넷플릭스든 그렇죠. 구글. 네, 뭐.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으려고 이 뭐 통신 사용료 노선 망중립성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징구하려고 하고 뭐 그다음에 세금 문제 거기도 이제 기업 돈 벌어가니까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를 좀 거기에 또 미국산 소고기 네네. 미국의 이제 축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워낙 육류들을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뭔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쌀을 만약에 양보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엔 엄청난 타격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쌀은 제가 보기에는 망하라는 얘기처럼 그러니까 쿼터 정도로 일부를 뭐 받아들이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쌀을 들여온다는 건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걸로 네.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소고기 30개월 원령은 아마도 좀 받아들이지 드려야 될 않을까? 거예요. 네,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축산물 정도에서는 그 정도, 축산물, 그다음에 뭐 네. 일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쿼터를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업이라든지 우리가 오히려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산업들, 미국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뭐 1년에 한 대 만드는 조선소에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들어가서 단숨에 뭐 10대, 10몇 대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을 잘 끌어낸다면은 분명히 이제 수혜를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제 주고받는 것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농축산물은 아마 쌀을 제외한 나머지를 좀 허가해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질렀던 것처럼 뭐 협상되자마자 막 지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좀 뜯어봐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따로 뭐 기업은 언급하지 않고 오늘은 요 정도 미일 관세 정도. 시간 자동차 더 한 되는데? 종목만 언급하면은 하나.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HL 보기엔 좀 만도.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HL만도. 더즉시 라이브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